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종과 리퀴드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 몸이 물이 70%라는 건 다 알죠. 내 70% 들었는데 이것이 80%, 90%가 내 몸속에 물이 있다면 이게 홍수졌죠. 이것이 부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내 몸이 70%가 물인데 자꾸 물이 이게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는 것을 부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수독증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수독증 또는 부종, 이 부종, 왜 우리 부종이 오느냐? 그럼 부종의 척도를 재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나 다리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깊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깊이를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부종이 얼마나 짙은가 할 때는 누르면 깊이가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들어가다 말고 어떤 사람은 뭐 1cm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깊이와 시간, 이거 올라오는 시간, 이 시간을 측정을 해서 내 부종 상태가 어떻다. 이거를 해보면 깊이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간 것이 늦게 나오는 5분 만에 3분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간이나 위나 신장이나 우리 시신경이나 이런 세포가, 뇌세포는 동맥을 통해서 가는 빗줄 있죠. 모세혈관. 다 화분에 물 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끊어져 버려요. 이거 아주 부종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종 온 사람들이 적혈구를 보면요, 피떡이에요. 적혈구가 전부 그냥 동글동글 붙은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붙어버렸어. not working.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썩는 병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고 끊어지는 이러한 질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포가 숨을 쉬지 않는답니다. 부종 온 사람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이제 바란스가, 미네랄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렇고, 또 우리가 염분의 농도를 재보자면요, 이런 사람들은, 부종이 온 사람들은 정상은 뭐죠? 1.0%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0.3% 이하 된 사람이 부종이 옵니다. 그럼 부종이 오는 원인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간으로 갔다 합시다. 동맥을 통해서 간 말단세포로, 그 모세혈관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가죠? 그러면 가면은 끄트머리에 가서는 동맥에서 여기에 끄트머리에는 이 피를 다른 데로 옮겨줘야겠죠. 옮겨주려면은 동맥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옮겨주려면 정맥으로 꼭 나눠줘야 이렇게. 정맥이 또 이렇게 와 있어요. 정맥도 모세혈관이 있고 좀 이렇게 대정맥이 있습니다. 요 피가, 여기서 온 피가 이리 이 동맥으로 옮겨줘야죠. 그러면 이것이 입하고 좀 출했으면 뭐랄까요? 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미네랄이 0.3인 사람은 이 물이 어디로 흘러? 입이 안 들어가고 조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조직? 근육 조직 또는 지방 조직, 이런 세포, 뇌세포 같은 조직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맥, 정맥이 받아 출을 하면 입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긴 뭐예요? 영양분을 갖다 주죠? 이쪽은 뭐예요?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설하는 건데, 이러한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 부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 비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 속으로 이 연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종이 생긴 액체의 염도에
미네랄 농도를 재보면요. 0.3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속에 부종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종과 리퀴드백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으셔야 됩니다. 자, 나도킹 되죠, 이렇게. 이것이 심장이 뚝딱 뛰어서 들어오고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조직, 동맥에서 나온 물이, 피가 어디로 빠져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직 위로, 바깥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홍수를 지어서 이게 전신 부종이 있고요. 국소, 그러니까 로컬 부종이 이렇게 두 가지 부종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 심장이 이렇게 커집니다. 보세요. 들어왔다가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해가지고 커집니다. 심장 크다는 사람 많죠? 들어봤어요? 뭐 심장이 커졌다 이런 사람 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종이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느리든가 맥박이 빨라요. 부종 온 사람은 맥박이 정상이 안 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신장세포가 30% 이상 죽은 사람. 어디 세포? 사구체 세포가 30% 이상 죽은 사람에서 이 부종이 온다는 것. 또 간 이상자,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정화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 내분비가 호르몬 상태가 이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이 지나친 이 고인, 이러한 물이 몸의 조직 사이에, 근육 사이에, 세포 사이에 위에 많이 고인다는 것이 이것이 부종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kg 된 사람이 70%가 물이면 57이 35가 리터 아닙니까? 이것이 뭐 40리터가 된다든가 50리터가 돼서 비만이 온 사람이죠. 물만 먹어도 부은다는 사람. 이것이 비만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불비만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부종이 걸린 사람들이 아마 10명이면 6명은 부종이 옵니다. 왜? 혈장 속에, 혈액 속에 뭐가 모자라서? 리퀴드맥, 생명의 리퀴드맥이 이 마그네슘 펌프 작용을 못하니까, 미네랄 운동을 못하니까 빼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부종 오면 뭘 먹습니까? 이유제 먹잖아요. 옥수수 데린 물을 먹는다든가. 이것을 먹으면은요, 우선 부종이 빠지는 듯 하나, 몸속에 뭐가? 미네랄이 더 결핍되면요, 어지럼증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혈관이 결국 터지고. 그때는 이게 부종이 와가지고 림프선을 건든답니다. 그럼 바로 암이 온대요, 이게요. 림프선을 건드리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게 부종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부기를 느끼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많고 통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부어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는 걸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림프관 세포가 파괴되면은요, 부종이 와가지고 혈관이 터지고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림프관 혈관이 끊어지면요, 바로 암이 와요. 여러분들 그렇고요. 일반적인 부종이요, 세포 사이에, 조직 사이에, 근육 사이에 축적될 경우에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고 공부했고요. 여러분들이 풀모나리 에도마, 에디에도마. 그런데 여러분이 이 폐에 있는 폐수종, 뭐라고 그러죠? 그다 폐수종이라고 그러던가? 그렇죠. 폐수종. 이거를 풀모나리 에도마라고 그러는데요. 이도마라고 그러는데, 이 폐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폐는 이 폐포가 있습니다. 이 폐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폐포는 뭐예요? 심장에서 여기까지 혈액이 와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여기에 노폐물을 다시 싣고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야죠. 이게
중도에 가주지 않고 수sob돼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이 폐포가 점점 조그라들겠죠. 기운이 없어요. 그랬을 땐 조직사에서 액이 흐르게 돼요, 안 흐르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폐포는 무슨 일을 해요? 폐포에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해 주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면서 폐수종이 오는 거예요. 폐수종이 왔다 하면은 뭐예요? 폐의 부종이 왔다 하면 뭐예요? 벌써 리퀴드맥이 1.0%가 흐르지 않는다. 고인물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퀴드맥만, 혈장만 치료해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이 부종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정맥, 이렇게 다리가 붓고 발목이 붓잖아요. 이것도 금세 고쳐요. 이런 것도요. 봐요. 이걸 부종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지정맥이 정맥 아니에요. 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하지정맥이 판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정맥 올라가다가 판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게 썩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드워킹 하니까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올라가다가 툭 피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띡띡띡띡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발목이나 발이나 발바닥에 뚱뚱 붓는 병이 이런 게 수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미네랄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근육, 퍼프를 못 하잖아요. 이래서 온 질병이다. 이것도 뭐 하지만 혈액의 리퀴드맥 1.0%만 생명 리퀴드 채워주면은 이 병이 치료돼야 한대요. 이렇게 쉽게 치료하는 것 하지정맥 부종. 또 여러분들이 만성 심부전증, 신이 아니고 심장이 커진다고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시 혈액 속에 리퀴드맥이 없으면 심장에 피를 나갔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심장이 커진다는 거, 심부전증. 그 다음에 간염부종. 여러분들이 간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여기 간 바이러스가 염증이 있으면 거기 유해산소를 반드시 내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피가 순환이 돼요, 안 돼요? 뚱뚱 간염 주위에 붓는 게예요.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염증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리퀴드맥 1.0%면 뚫고 들어가 삼투압도 유해산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것이 1.0%가 모자라니까 간에도 염증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이나 얼굴이 뚱뚱 분 사람은 혈액 치료만 해준다면은 리퀴드맥을 20ml씩만 먹어준다면은 이런 부종에서는 오지도 않지만 부종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또는 이런 약까지 먹고 가지고 이게 후두까지 부종이 온 사람 많아요. 이것은 이뇨제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미네랄 결핍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리퀴드맥으로 한 1회, 2회만 섭취해주면 얼마든지 부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먹고 부종을 빼지 마시고 우리 천연 미네랄인 리퀴드맥을 섭취하시면서 이 부종을 제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생명의 리퀴드맥으로 부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